네, 안녕하세요. 이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저 반갑다는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남구의 정경희 선생님 화면을 향해서 크게 손을 들어주셨죠? 커피 쿠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커피는 이렇게 갑니다. 사심이 많은 강사라 이 화면에서 뭔가를 반응을 이렇게 크게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 우리 김경영 과장의 커피 쿠폰 몇 장 쓰세요 하고 저한테 허락해 놓은 게 있는데 저는 막 정신 나가면 막 쏴. 나중에 막 심할서 쓰래요. 커피 쿠폰 많이 썼다고. 그래서 여러분, 네, 막 화가 난다 그러고.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챗 GPT 강의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미있으실 겁니다. 근데 챗GPT 강의를 하면 이제 우선 이게 인터넷 기반의 강의라서 항상 위험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 이게 우리가 줌으로 만나는 것도 인터넷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세계에서 줌 서버에 막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줌이 좀 흔들릴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챗GPT도 역시 인터넷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강사가 뭐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나오는 순간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 이럴 때는 내가 이게 정말 땅으로 숨어야 되나 이런데 이럴 때나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공유를 하고 하는데, 요 챗GPT 강의는 공유가 제 PPT로 갔다가 또 저 GPT 화면으로 갔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자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확인을 안 하면 제 화면은 챗GPT 화면인데 여러분은 제 PPT를 보고 계시는 수도 있어서 왜 저 강사는 화면이 바뀔 때마다 저걸 자꾸 확인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 이게 그래서 서로의 사인을 맞추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챗GPT 활용하기 3시간 반이라고 하는 제 PPT 화면입니다. 제 PPT가 보이시면 손 동그라미 한 번만 해봐 주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하면 지금 오늘의 어젠다는 무엇인가요? 하는 제 그 GPT 화면입니다. GPT 화면이 보이시면 손 동그라미 한 번만 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렇게 화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 활용하기 3시간 반인데요. 이게 3시간 반이 있고 6시간 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 강의를 해보니 6시간은 해야 선생님들이 돌아가셔서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강사한테 강의를 들을 때 실습을 할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하려고 그러면 가면서 그 단추 어디 있었지? 이렇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6시간은 해야 선생님들이 가서도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시간이겠구나 싶었지만 어쨌든 3시간도 좀 알뜰하게 써서 선생님들이 챗GPT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챗GPT를 활용해 보신 경력이 천양지차라서 누구한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나아가는 걸 해야지 어디에다가 맞추고서 하니까 강의가 너무 힘들었고 어디에 맞췄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따라오는데 뭐야, 나는 배우러 왔는데 너무 어려운 것부터 시작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처음부터 조금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나름으로는. 자, GPT 활용에 3시간 반인데 여러분 지금 이 그림 참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 저 누구한테 시켰냐면 챗 GPT한테 시켜서 캔바라는 데 가서 내가 이런 게 필요하니 이런 이미지를 좀 만들어 줘 그랬더니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줬으면 너무나 그 뭐라고 할까요? 책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들어서 저는 이게 생성형 이미지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합니다. 저는 이가령이고요. 우리글 교육 원장입니다. 인문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과 글의 품격과 활력을 더해드립니다. 근데 정말 말과 글에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못하는 거는 몸으로 하는 거 하나는 제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사진인데요. 이제 그 한때 그챗 GPT한테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해줘 이게 되게 유행했어요. 근데 지브리로 변환을 하니까 제가 너무 기운 빠지고 메가리도 하나도 없게 나와서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GPT한테 나 이거 디즈니 푼으로 다시 이 변환해줘 그랬더니 얘가 요렇게 변환을 해줬어요. 세상에.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야, 저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엔 이제 그 챗GPT뿐만 아니라 제가 참 고수의 글쓰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답변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선택해서 한 분께는 제 책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하시면 제 책도 공짜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고수의 글쓰기라는 책을 쓰고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나 그 홍보하는 그 사진을 찍었단 말이죠. 이 사진을 가지고 요 사진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얀색 그 바지 정장을 입고 프로필 사진을 찍는 것처럼 만들어줘. 그리고 나는 그 포즈는 그 암크로스 이렇게 앞에 이게 뭐라고 팔짱 끼고 있는 표주로 이렇게 이제 사진을 만들어줘 그랬더니 요거는 제미나이가 너무 잘합니다. 뒤에 제미나이 이야기 나오겠지만 저는 챗GPT와 제미나이 전부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제미나이가 요즘에 발전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전 앞으로 아마 제미나이로 갈아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좀 사진을 만들어줘 그래도 얘가 어머나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우와 세상에 세상에 이거 쓰면 사기라고 하겠죠, 그죠? 어쨌든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번 더 갖고 놀았어요. 네. 요게 먼저 나왔어요. 이제 이게 제 재미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요런 이제 제가 뭐 입고 싶은 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여성이 입은 옷을 입고 있는 사진으로 만들어줘.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제 실제 모습이 이렇게 멋있진 않습니다. 가상의 세상에서는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 과정 안내문은 맞춤형 문서 제작입니다. 그래서 대상과 맥락에만 맞춤형 문서에 초점을 둔 3시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수용하는 방법, 안내문, 말씀 자료문, 기타 등등 쓰는 것.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5단계 프롬프트, 7단계 프롬프트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공무원 생활 현장에서 쓰실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문서로 생성되는 모든 것들은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챗 GPT는 그냥 아시는 분 아시더라도 한번 짚고 가요. G는 뭐냐? 제너러티브 생성해 준다라는 거 서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GPT를 그 서치로 쓰시는데 생성이다. 그 다음에 P는 pre-trained 미리 학습된 것을 어떻게 트랜스포머 변형해서 준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면 주인님이 원하시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내가 이미 사전에 학습된 것을 가지고 주인님이 필요한 것으로 재구성해서 생성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챗 GPT가 하는 말입니다. 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이 대표적인 건데, 지금 우리는 챗 GPT 요거하고요, 제미니하고 코파일럿을 아마 로그인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중심은 챗 GPT와 제미니 중심으로 하고요.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무료 버전을 쓰시다 보니까 가다 보면 이렇게 그 한계치에 도달해서 생성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때는 얼른 제미니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료 버전은 하루에 뭐 이렇게 생성해주는 그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유료 버전 아닙니다. 여러분 무료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이걸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선생님께 강의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챗GPT와 제미니 또 저 캔바 이런 것들을 다 유료 버전으로 쓰는데 일단은 여러분 무료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유료로 쓰면 좀 답변의 질은 좀 달라지더라고요. 얘들도 돈값은 자기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제미니는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제미니 혹은 제미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제미니로 발음하다가 얘들이 요즘은 제미나이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미나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고요. 이제 클로버 X가 이게 나온 지가 1년 반쯤 전에 나왔어요. 근데 처음 나왔을 때는 얘하고 챗GPT하고 성능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챗GPT는 그 한글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요. 클로버엑스는 상대적으로 돈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두 개의 그 성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지금 클로버엑스는 이렇게 얼굴도 못 내밀고 있는데 이번에 AI 수석도 새로 오시고 전부 네이버 출신들이시잖아요. 아마 이 클로버엑스를 전 키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퍼플렉시티라는 건 하나 알아두실게. 선생님들이 어디서 이 그 자료를 갖고 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글을 쓰셔야 할 땐 퍼플렉시티를 쓰시면 좋습니다. 퍼플렉시티는 내가 이 자료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를 정확히 말해줘요. 요즘은 얘네들도 그런 것들은 많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아직도 그 환각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하니까 그 항상 이거 사실만 말해. 저기 사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마. 이거 사실이야. 가끔 가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퍼플렉시티는 출처 명시로서 신뢰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그냥 퍼플렉시티 하셔갖고 쓰시면 되고요. 구글에 보면 퍼플렉시티 여기에 광고 같은 거를 누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퍼플렉시티 뭐 20주 완전 정복 이런 건 다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누르지 여기 광고라고 하는데 누르시 마시고 이 퍼플렉시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AI 정책이 바뀌었죠. 소버린 AI 모델로 하기로 했다고 하죠. 그 이제 그 보통 나라의 한 나라 국가의 그 AI 정책 모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 디바이스 모델이 있고 하나는 소버린 모델이 있어요. 온 디바이스 모델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챗GPT는 저만큼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개발한 건 이렇게 뒤처지고 있으니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그냥 삼성전자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디바이스에 거기에 그 탑재하는 그 AI를 만듭시다라고 하는 게 온 디바이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형 GPT 만들지 말고 그래서 응용 중심의 서비스를 해서 바로 돈 벌자. 우리 급하니까. 그럼 이건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그 논의를 하다가 그래도 아니다. 소버린 AI를 하겠다. 그래서 소버린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처음 듣고 저게 뭐였지? 이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채팅창에 소버린 AI 자주적인 하고 한번 쳐봐 주세요. 소버린 AI 자주적인. 소버린 자주적인. 왜 그러냐면 요거를 여러분이 소버린 AI 자주적인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제 이 소버린 AI라는 건 여러분 공무원에 계시니까 이 말을 많이 들으실 거라고요. 근데 저게 무슨 뜻이었지? 예, 그 소버린 네 AI 자주적인 자주적인데 이렇게 한번 적으면 아, 자주적인, 소버린 AI, 자주적인, 소버린이라는 것은 자주적이다. 이거 뭐냐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형 독자형 언어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른 나라 거, 지금 우리가 챗GPT 의존하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미 국방이나 이런 데서는 못 쓰게 돼 있잖아요. 비밀 같은 게 있으니까. 또 의료 같은 거. 우리나라는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그 의료 그 데이터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돼,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데이터상으로는 우리나라인데 다른 나라의 것을 빌려서 쓰면 그게 굉장히 다른 나라의 비밀도 누설될 수 있으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자주적인 것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공무원분들에게 이제 챗GPT 처음에는 제가 이 챗GPT 강의를 한 지가 한 2년쯤 됐는데 처음엔 이 강의하면 20명도 안 들어오셨어요. 저거 뭐야? 저거 안 써도 나 공무원 너무 잘하는데 뭐 이렇게 하셨는데 사다 보니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했고 쓰시는 분도 많다 보니 이제 이 강의를 하면
공무원 선생님들이 막 300분, 400분도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공무원 선생님들이 이 AI를 쓰셔야 할 욕구도 많고 필요도 많이 있는데, 이제 써버린 AI가 들어오면 이제 공무원 내부망 같은 게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만 쓸 수 있는 그 공무원용 GPT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챗 GPT나 이런 인공지능을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는 공무원분들은 쓰지 마시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저작권에 대해서 결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다 아무도 지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만 좀 찝찝하잖아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니,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분이 쓰셨다가 이게 쓴 사람이 공무원이다 그러면 분명히 소송에 걸립니다. 왜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못나서 소송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가령이 쓰다 걸렸다 그러면 소송에 안 걸릴 확률이 95%예요. 왜냐? 이가령은 아무리 뒤져봤자, 아이고, 저렇게 그지야. 돈도 없고 그진데 내가 그 고소를 해봤자 저 사람 돈 나올 구멍이 없어. 이러면 이제 그 고소 고발이 안 걸리죠. 근데 공무원 선생님들은 다 부자이시라서 가 아니고, 선생님들은 뒤에 백이 큰 백이 있잖아요. 지자체라는 백, 도서관이라는 백, 나라라는 백, 이렇게 큰 백이 있으니까, 오, 공무원이 이거 인공지능으로 한 거, 이거 저작권에 약간 위배될 수 있어. 그러면 공무원 선생들이면 이게, 그 고소 고발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예. 그래서 공무원 선생님들이, 예, 그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그 이미지 생성하는 것까지는 보여드리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단톡방 나 이런 거 해봤어 하는 정도까지 하지, 안내문에 쓰시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써버린 AI가 이렇게 돼서 공무원 전용의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다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쓰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안내문 쓰실 때도 그 이미지 생성하는 거 쓰는 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년 반 안에 전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써버린 AI 우리 하나 기억하고 가면 좋겠어요. 자, 그럼 퀴즈입니다. 챗 GPT 활용 교육의 목적을 바르게 말한 것은 1번 컴퓨터를 다 뜯어내서 재조립하는 과정을 배운다. 2번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딩하는 방법을 배운다. 3번 명령어 사용과 그 명령어의 설계 전략을 배운다. 4번 컴퓨터 화면을 깨끗이 닦는 법을 배운다. 몇 번일까요? 네, 네. 네, 정답을 맞추시는 분 되게 많으시네요. 그죠? 네. 맞죠? 강사야, 그걸 질문이라고 했냐? 지금 그러셨죠? 그죠? 속으로. 강사야, 너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런 질문을 했어? 아, 33333. 네, 좋습니다. 논산시의 김정현 선생님, 3333. 네, 커피 쿠폰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열적으로 적어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GPT 활용법은 명령어 사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어를 어떻게 하면 좋은 내용을 만들 수 있도록 명령어를 어떻게 설계하는 그 전략을 배우는 건데, 나중에 이제 강의 끝나면 여러분이 이제 뭐 좋았다, 뭐 부족했다 이런 거 하는데, 어떤 분이 다른 데서 안 하는 거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신 분이 계셨어요. 다른 데서 안 하는 거 없습니다. GPT 교육은 명령어 사용법과 설계 전략이 전부 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입니다. 네. 자, 지금 방금 전에 어떤 선생님이 그걸 하셨죠. 그죠? 우리, 거제 맥주 축제 해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자, 거제 맥주 축제 해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선생님이 쓰신 한 줄이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요거 여러분 채팅창에 제가 드리겠어요. 요거를 복사해서, 채팅창에 있는 거 복사해서 저처럼 챗GPT 화면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세요. 자, 챗GPT 화면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드린 거, 자, 그러면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어떤 선생님이 거제 맥주 축제 해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안내문은 안내문대로 이렇게 나오고요.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이렇게 아마 두 개를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우리가 준 정보는 거제시 맥주 축제 해요. 요 정보 하나니까 요만큼이 나왔는데 거제시 맥주 축제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주면 얘가 조금 더 많이 나왔겠죠. 자, 지금 저 선생님 저처럼 이렇게 출력이 나온 분들은 3번을 한번 쳐봐 주세요. 강사야, 내가 지금 해서 출력이 3번 나와. 3번 쳐봐 주세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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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네, 좋아요. 이렇게 이제 출력, 이렇게 해 갈 거고요. 이거는 저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몇 번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몇 번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강의를 진행하는데 나 아직 미처 따라가지 못했는데 강사가 막 진도를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119를 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119를 치시면 그 선생님한테 제가 다가가서 네, 네, 조경에서 119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 거. 언제든지 119를 쳐주시면 제가 그 지점에서 잠깐 멈추어서 설명을 더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다시 이제 제 PPT 화면으로 왔습니다. 자, 요거 됐고요. 그래서 이 강의는 실습 위주로 시작됩니다. 실습에는 다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께 실습은 다 참여해 주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분을 다 모시고 가려고 조금 천천히 진행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강사야, 나 네 말 잘 알아들었어. 그래. 천천히 가는 거 양해해 줄게 하시는 분 5번을 한번 쳐봐 주세요. 자,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가다가 누구라도 119를 치시면 그분께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채팅창에 열심히 쳐주시는 분들은 3대가 부자로 사시더라 라고 하는 조사 통계가 있었습니다. 약간 공갈. 네. 자, 자, 이제 기본 질문 정해. 좋은 질문과 모호한 질문이에요. 보고서 작성해 줘와 청소년 진로 체험 지원 사업 홍보용 보고서 초안을 3단으로 구성해 줘. 어떤 게 더 잘 나올지는 우리가 안 봐도 뻔히 알죠. 그죠? 시민 안내문 작성해 줘. 이것과 그, 자, 지금 한번 해보시죠. 시민 안내문 작성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자, 폭염 대비 시민 안내문 작성해줘. 요거를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붙여넣기. 자, 그대로 한번 여러분이 챗GPT에서 한번 해보세요. 폭염 대비 시민 안내문을 작성해줘. 그러면 뭔가 그럴듯하게 나와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조금 구체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체화를 하면, 자, 여러분 조금 구체화한 그 프롬프트를 넣어드렸어요. 자, 구체적으로 뭐 배경, 필요성, 주요 내과 이런 것들을 적성해줘. 그러면, 자,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될지 우리가 지금 잘 알 수 있지요. 그죠?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챗GPT 교육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의 교육이지 다른 무슨 어떤 프로그램 갖고 와서 하는 건 너무 복잡하죠.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위 보고서 초안을 공문서문체로 다시 써줘. 자, 자, 보고서를 써줬잖아요. 그러면 이 보고서를 보도 자료로 작성해줘. 보도 자료가 아니라 기사문으로 해달라고 그럴까요? 이 보도 자료, 기사문으로 완벽한 이 보고서를 완벽한 기사문으로 써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 보고서를 가지고 보도 자료가 될 거예요. 자, 요거 바꿔보십시오. 위 보고서를 완벽한 기사문으로 적어줘. 그러면 이게 신문 기사체가 나왔을 거예요. 자, 신문 기사체까지 나오신 분은 7번을 한번 쳐봐 주세요. 신문 기사체 나왔죠? 자, 신문 기사체가 그럴듯하다 그러면 9번을 쳐주세요. 신문 기사체, 이거 그대로 그냥 저기
언론에 보내도 된다 그러시면 9번을 한번 쳐보십시오. 신문기사 그대로, 그쵸? 얘가 일을 이렇게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몇 가지 안 한 거 가지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할 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자, 우리는 안내문 쓰는 것도 이미 할 수 있었고, 보도자료 이제 기죽을 거 없어요. 보도자료도 얘한테 기사문으로 써달라라고 하면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톤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보고서를 그 시장님의 인사말 형식, 이제 말씀자료 한번 써볼까요? 이 보고서를 시장님의 그 인사말 형식으로 바꿔줘 한번 해보세요. 시장님의 인사말. 그래서 그 말씀 자료가 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어조로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 시장님의 인사말들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본 건 뭐다? 지금 우리까지는 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일반적인 걸 쓰도록 했어요. 보통 여태까지 사람들이 GPT를 사용하는 게 요 수준에서 썼기 때문에 얘가 쓴 거는 이거 좀 뭔가 허전해요. 시시한 느낌이 들어. 요가 여기까지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채워보는 거다라는 거죠. 자, 기본 질문, 집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가족이랑 뭘 먹지? 아이스크림 어떻게 도와주면 되지? 로또 번호 알려줘? 뭐 이런 거 다 그냥 쓰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어, 이거를 제가 지금 안 드렸던가요? 파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그 혈액검사표 제가 여기 올려놨어요. 자, 이 혈액검사표를 보고 이거는 제가 왜 이거를 하냐 하면 여러분 공무원으로서의 살아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뭐랄까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혈액검사표를 이렇게 하고요. 혈액검사표를 넣고 거기다가 이걸 같이 넣으세요. 자, 쉽게 설명해줘 하세요. 그러면 혈액검사표에 대해서 뭐라고 뭐 당신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어떻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요걸 또 한번 해보십시오. 검사표 주인인 나에게 좋은 습관을 제안해줘. 그러면 혈액검사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혈액검사 하셨을 때고요. 두 번째는 요게 중요한 건데 요게 뭐냐 하면 요거는 복사했어요. 제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고요. 이게 이제 그 영상의학 검사표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제가 드릴 테니까 요걸 그대로 네. 자,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자, 요걸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상의학과에서 나온, 이 말하자면 그 패시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영상의학 검사 보고서가 여기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암 같은 큰 병에 걸렸어. 뇌졸중 같은 큰 병에 걸렸어. 그럼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 검진을 하잖아요. 근데 영상의학 검진 보고서가 이렇게 전부 특별히 의학적인 그 영어로 써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아듣기가 참 어려워. 그거를 챗GPT한테 하면 해석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말 잘 알 수 있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우에 사람들이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겁이 나서 의사를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내가 의사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 이걸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자, 의사한테 당신이 지금 여기는 아마 신장이 안 좋은 애, 암이 조금 있다, 뭐 이런 이제 이 영상 그 검사, 이제 인터넷에 있는 거 갖고 오는 거니까 누구냐고는 뭐 궁금해 하실 거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화인데, 그럼 나는 가서 의사한테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 이거를 질문하고 가시라. 그래야 가가지고 몰라서 질문도 못하고 의사한테 뭐 얘기 들었는지도 정신이 멍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진행되셨으면 6번을 한번 쳐봐 주세요.
의사한테, 네, 6번 잘 진행되고 있으시죠? 그죠? 6번.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잊지 않으셨다가 건강검진 후에 여러분이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영수증이에요. 요건 영수증인데, 자, 이 영수증을 제가 여러분께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드리고, 또 요것도 복사해서 복사해서 또 붙여넣기 또 해드릴게요. 어, 붙여넣기를 해드리고, 됐죠? 그럼 여기에다가 요거를 넣고 뭘 넣으시면 되냐면, 자, 이 영수증을 표로 정리해줘를 하고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영수증을 표로 정리해줘. 이 영수증을 표로 정리해줘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 있습니다. 붙여넣기. 요걸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영수증을 표로 정리해줘. 자, 됐죠? 표로 정리가 가능했죠? 그러면, 자, 두 번째는 이 영수증에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요걸 또 한번 넣어보십시오. 자, 지금 우리가 뭘 연구하고 가는 걸까요? 저는 제 영수증 몇 개를 보여드리면서 이걸 분석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런 영수증 같은 자료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자료가 어떻게 분석이 큰 단위일 때는 얘한테 이렇게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은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캔바를 가면 요걸 가지고 이렇게 그 그래프를 만들어 주는데 그거는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 만드는 거는 여러분이 그 엑셀 파일에 가시면 엑셀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고 그래프를 만드시는 건 여러분이 잘 하시잖아요. 엑셀이나 아니면 아래 한글 파일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면 요거죠. 이 자료를 보고, 자, 요거 응용 자료예요.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료 보고 전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이번 달 전략하는 방안 뭐라고 쓸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한 것이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여러분 좀 깜짝 놀라신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영수증 파일을 2개 드렸는데 중복되는 영수증을 그 2개를 이렇게 중복되게 드렸거든요. 그거 하나 중복된다는 메시지 안 나오던가요? 나왔다 하시는 분은 3번을 한번 쳐보세요. 중복됐다는 게 나왔다 하시는 분은 3번 쳐보세요. 그쵸? 얘가 일을 잘한다니까 이렇게. 이거 중복돼서 이거 하나만 처리하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2개를 넣어봤거든요. 저 중복됐다는 자 그래서 중복됐다는 거 하나만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여러분이 공무원 그 공직의 그 업무 환경에서 이런 것을 쓰실 수 있는 그런 때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영수증 처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장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얘가 잘하고요. 그, 맞춤법도 요즘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우리 말법에 맞게 맞춰줘. 한번 여러분, 챗GPT 한번 해보십시오. 문장 개선 요청이에요. 그죠? 하루 중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장흥에서 540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여기 우리 말법에 내린 곳은 547mm입니다. 곳은입니다가 이게 이제 주소로 호응이 안 됐잖아요. 그런 것도 얘가 잘 챙겨주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내문인데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맞는 안내문인데 이제 한글과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좀 복잡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안내문을 가지고 아래 안내에 영어 번역을 조금 다듬어 달라. 영어 번역을 좀 다듬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잠시만요. 내가 조금 안 들어와야 되겠네요. 자,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제 다듬어 달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자, 그럼 얘가 영어 문장도 다듬어 주고 있습니다. 영어 문장도 다듬어 주겠죠. 그죠? 영어 문장도 다듬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안내문을 저 시장 보고형 정책 문구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고형 시장 보고형으로 시장 보고 정책 보고형으로 전환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자꾸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안내문을 커피 등 음식물을 들고 타지 맙시다. 이것도 괜찮은데 조금 더 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 그것으로 바꿔달라고 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구어체 버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국어 버전. 이거 저 굉장히 얘가 번역 잘하니까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다시 작성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번역한 거는 여러분이 그 역번역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얘가 말해서 일본어로 번역을 해줬다. 그럼 그 일본 말을 다시 일본어 번역기를 돌려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잘 했는지, 물론 가장 좋은 건 일본말 잘하시는 분에게 이 번역 잘 됐냐고 물어보면 좋겠지만, 그런 분이 옆에 안 계실 때는 내가 일본어로 번역한 거, 일본어 번역을 다시 한국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건데, 이렇게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 안전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음식물이 담긴 포장 및 포장컵 또는 불결 악취 물품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요 말이 좀 어려워서 요걸 좀 쉽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운전자는 이렇게 승객의 안전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음식물이 든 컵이나 불결 악취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말법에 맞기는 좀 어려워. 왜냐하면 이 밑자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공문서에서만 밑을 쓰는 거지, 이 밑이 들어가면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거 보세요. 승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훨씬 읽기가 쉬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밑은 여러분이 공문서 쓰실 때 쓰시고요. 안내문이나 보도자료 쓸 때는 밑을 되도록 안 쓰는 게 좋다. 그럼 밑 안 쓰면 와나 과로 쓰셔도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바꿔 적고요. 사실은 주석을 조금 제가 지우고 가겠습니다. 주석은 지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안내문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친절하게 전달하는 건데, 사실 안내문의 궁극적인 실력은 동작의 요구가 분명해야 돼요.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읽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아야 되지요. 그렇게 쓰는데 보세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이거 되게 좋은 문구예요. 좋은 문구인데 이게 안내문으로서는 2% 부족해. 뭘 하라는 건지. 이게 뭘 하라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한 안내문이 되려면 사용 후 주변을 깨끗이 해주세요 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안내문에 그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우리가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안내문 쓰실 때 만약에 챗 GPT가 야 멋있는 문장으로 안내문 적어줘 그럼 요렇게만 해놨다면 아 이거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들어가게 알 수 있게 해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안내문을 정확하게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의 본질은 그 안내문이 요구하는 동작이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내문을 좀 한번 써 보겠습니다. 안내문 쓰기 한두 개만 하고 또 넘어가요. 자, 안내문 쓰기. 자, 겨울철 환경관리 시 건강시민 안내문을 작성해 줘. 복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절기 건강관리.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필요한 안내문이 아마 제가 그럴듯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바빴대요. 굉장히 바빴는데 이제 이게 전기 공사를 하니까 수강생들에게 수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수강생들이.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를 그냥 이 사진을 찍어서 붙여넣기를 하고 이런 사정으로
오후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안내문을 적어줘라고 그냥 얘한테 돌렸대요. 자, 여러분도 한번 돌려보십시오. 자, 이런 사정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 안내문 적어줘 그랬더니 얘가 아주 안내문을 잘 적어줘서 일을 바쁜데도 굉장히 일손을 더 덜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런 안내문이에요. 요런 안내문도 여러분이 이제 이걸 쓰시려면 굉장히 힘드시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자, 복사를 해서 두 가지 버전. 자, 첫 번째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대사증후군 관리를 건강보험에 도와준다는 안내문을 작성해줘.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 아까 영수증이나 검진 자료 같은 파일은 챗GPT에 붙여넣기 하면 돼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오이준 선생님, 검진 자료, 그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해되셨나요? 오이준 선생님, 이해되셨으면 5번 한번 쳐봐 주세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우클릭해서 복사하기, 우클릭해서 복사, 붙여넣기.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모든 사람. 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안내문이 안 나오고 우리는 이만큼의 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목을 다 쓰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얘가 저 생성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보십시오. 자, 요거 한번 돌려보십시오. 자, 안내문 쓰기. 그러면 공간 건의에서 이렇게 적어줘. 그러면 보세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여기에서 원했던 이런 정도의 안내문이 나왔을 거.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얘는 비서예요. 얘가 써준 걸 내가 그대로 쓴다? 아니지요. 얘가 쓴 걸 내가 초고로 갖고 와서 내가 이제 필요한 만큼 그거를 그대로 써도 괜찮다 그러면 그냥 결제 도장 꽉 내가 찍어줘서 그냥 쓰게 하는 거고, 얘가 한 게 조금 부족해. 그럼 우리 시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거 내가 집어넣든가 아니면 요 부분 좀 다시 써줘. 이렇게 해가지고 잘 쓸 때까지 계속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마지막 건강봉담에서 제공하는 건강 안내문 요거 나왔으면 자, 요거 얘가 그럭저럭 정말 쓸만한 거 안내문이 나왔다 그러시면 7번을 한번 쳐봐 주세요. 얘가 한 게 그 쓸만한 안내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7번. 그쵸? 쓸만한 안내문. 이게 이제 쓸만한 안내문이 나온 건 뭐냐면 앞서서 우리가 요거 대사주문 요 안내문을 작성해줘 할 때는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프롬프트가 길어지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딱 나온다라는 거죠. 결론이 뭐다? 프롬프트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가 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줘야지 우리가 그냥 뭐 보고서 써줘, 생성해줘 이런 수준을 갖고는 챗GPT를 완벽하게 사용하지는 못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지금 시간이 제가 지금 너무 빨리 진행하나요? 괜찮은가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괜찮다 한번 해봐 주세요. 괜찮다. 진행 속도 괜찮다. 네네, 좋습니다. 안 흔드시는 분은 너무 빠른가요? 자, 잠깐 쉬셨다가 이제 33분인데 여러분 1타 강사가 되려면 강의를 조금 일찍 끝내야 된대요. 그래서 33분에서 잠깐 쉬었다가 12시에 강의를 10시 50분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라니 큰일 날 소리네. 네, 네, 잠시 쉬겠습니다.